2024년 한국 언론은 일제히 많은 사람들을 안도하게 만든 한 가지 숫자를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15%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 내 연금이 잘 불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6,5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왑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했을까요? 6,500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걸까요? 한국 전체 외환 보유고의 1.5배에 달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GDP를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문을 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투자기금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환율 안정 임무를 수행해야 했을까요? 이것은 일회성 긴급 조치가 아닙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온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우리는 멀게만 느껴지는 거시적인 숫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으로 인해 정확히 몇 달치 연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정부가 우리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소수만이 제대로 이해하는 다음의 작동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지갑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갑은 일상 지출용 지갑입니다. 주유비, 장보기, 공과금을 내는 데 쓰는 돈입니다. 경제에서 이 지갑은 국가 외환 보유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지갑은 노후 저축 계좌입니다.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하며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입니다. 경제에서 이 지갑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평소에는 이 두 지갑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출용 지갑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고 연금 지갑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여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거액의 달러를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출용 지갑에서 꺼내는 대신 연금 지갑에서 꺼내 빌려줍니다. 왜일까요? 지출용 지갑이 바닥났거나 그 지갑이 빠듯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후 은퇴하고 저축 지갑을 열어보니 그 돈이 기대만큼 불어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왑 메커니즘의 본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국민연금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외환 시장에 가져가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의미합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왑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시장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직접 달러를 빌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환율이 억제되어 본래 올랐어야 할 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환율이 안정되고 수입품이 저렴해지고 유가도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의 확대 규모를 보십시오. 2022년 스왑 한도는 1,0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2023년 한도가 3,5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이 숫자는 6,5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6.5배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기한이 2026년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긴급 조치가 아닙니다. 이미 상설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 기름값도 싸고 수입품도 싸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20년, 30년간의 복리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론이 찬양하는 15% 수익률의 실체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15% 수익률. 이 숫자는 매우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증시는 폭발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S&P 500은 2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9%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한국 원화는 2024년 동안 달러 대비 약 14% 절하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연금이 연초에 100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에 미국 시장 상승 덕분에 그 100달러가 123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원화로 환산할 때 원화가 14% 절하되었기 때문에 그 123달러에 14%가 추가로 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기준 수익률이 실제 달러 기준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이 15% 수익률의 대부분은 두 가지 요소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호조와 원화 약세, 국민연금의 뛰어난 운용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이 수익률은 실력보다는 운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전략적 해지, 즉 스트래티직 해징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해지, 즉 환율 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 59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해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래에 고정된 환율로 달러를 팔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1350원에 달러를 팔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연말에 실제 환율이 1450원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약대로 1350원에 팔아야 합니다. 달러당 100원의 차액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징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집에 불이 나면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만 내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원화가 예상보다 크게 절하되면 해지한 부분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할까요? 정부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매달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여러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연금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까요? 모두가 환율 안정을 위해 연금 기금을 희생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노르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금 기금, 줄여서 GPFG는 총 자산이 약 1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규모의 2배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운용 원칙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금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매년 기금 수익의 최대 3%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노르웨이 기금은 절대로 환율 개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연금이 미래 국민의 자산이지 현 정부의 정책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에 개입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IMF 평가에 따르면 개입의 효과는 약 열흘 정도만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시장은 원래 추세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연금 기금을 이용한 환율 개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제 그 대가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의 15%, 약 86조 원에 대해 해징을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해지 수준보다 20원 더 오르면 국민연금은 약 1조 7천억 원의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이 숫자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1조 7천억 원의 손실이 연평균 5% 수익률로 30년간 재투자되었다면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답은 약 7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것이 연금 기금이 부담해야 할 총 기회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거시적인 숫자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국민연금에는 약 2250만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7조 3천억 원의 기회비용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1인당 약 32만 4천 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1년 20원의 환율 변동만을 가정한 것입니다. 더 큰 변동폭으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다면 손실액은 1인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균 월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의 잠재적 손실은 4달치 연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살이라면 복리로 돈이 불어날 시간이 35년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 손실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0살이라면 25년이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 손실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50살이라면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 손실은 약 200만 원입니다. 이것들은 시나리오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향후 환율 변동과 정책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수출 기업들의 환율 안정을 위해 65살에 4달치 연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환율 개입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한국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8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긴급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위기입니까?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약 4,150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한국은 순채권국입니다.
이는 해외 자산이 해외 부채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기금을 상시적인 환율 개입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기금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지표를 주시해야 할까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 스왑 한도입니다. 현재 한도는 이미 6,500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7천억, 8천억 달러로 계속 증가한다면 이는 환율 압박이 커지고 있고 이 메커니즘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 연장 기간입니다. 처음에 스왑 메커니즘은 임시 조치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 계속 연장되면서 이미 상설 구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이후에도 기한이 계속 연장된다면 이는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지표, 실질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의 명목 수익률과 원화 절하 속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 수익률을 발표했지만 원화가 달러 대비 10% 절하되었다면 원화 기준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그 10% 수익의 대부분이 환율 환산에서 나온 것이지 자산 가치의 실제 상승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에서 원화 절하율을 뺀 값과 대략 같습니다. 이 3가지 지표는 예측이 아닙니다. 상황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바뀔 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모니터링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도 인정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공식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고령화 속도로 국민연금은 2055년경 심각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납입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이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파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단 하나의 원천에만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3층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용 프레임워크이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층,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은퇴 후 기본급처럼 생각하십시오. 규정대로 의무를 다하되 노후 생활 전체를 책임지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은 의무적이고 안정적이며 국가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했듯이 자금 관리와 운용 방식에 한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층, 퇴직연금 또는 IRP입니다. 회사의 DC, 즉 확정기 여형 프로그램이 있거나 개인 IRP 계좌가 있다면 여기서 더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RP의 돈을 낮은 이자율의 원금 보장형 펀드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기회비용의 낭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선택지는 일부를 S&P 500이나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TF 펀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국제시장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ETF에는 변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층, ISA나 연금 계좌 같은 개인 저축 계좌입니다. 한국에는 개인 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층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 환율 안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은퇴 소득원을 스스로 구축하십시오. 이것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15% 수익률의 실체를 분석하고 노르웨이의 운용 모델과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개인별 잠재적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400만 원이나 4달치 연금 같은 숫자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잠재적 시나리오이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 스왑 한도를 추적하십시오. 원화 절하율과 비교하여 연금 기금의 실질 수익률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계좌를 통해 은퇴 소득원을 주도적으로 다각화하십시오. 경고 신호는 지난 3년간 계속 있었습니다. 스왑 한도가 1000억 달러에서 65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족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대비 계획 없이 국가연금만 전적으로 믿고 있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 숫자, 분석은 한국은행, 국민연금,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공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경제에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저의 연구 관점이자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투자 조언이나 어떤 자산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 나이, 목표, 위험 감수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전략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스스로 더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돈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인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호막입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